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실패하는 경험이 생기게 되면 다음 도전이 두려워지고 이제 나는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이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헬스장에 있는 초보자를 위한 모든 기구 설명,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다이어트 할 때 했던 모든 운동들과 식단들이라는 주제로 헬린이 분들을 위한 뭔가 구체적인 가이드를 만들어 보고자 해요. 실제로 제가 살이 쪘다가 뺐다가 하면서 보여드리기도 했고, 또 저도 헬린이 시절을 겪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밀접한 정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다짜고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유산소를 하거나 그냥 무작정 식단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한번 내가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실패하는 경험이 생기게 되면 다음 도전이 두려워지고 이제 나는 다이어트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뭔가 낙인을 찍는 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헬스장에 오시면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 혹은 집에서 운동하실 때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근력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유산소 운동 하지 않고 근력 운동만 해도 충분히 체지방 빼실 수가 있고 거기에다가 탄탄한 몸이랑 근육량을 덤으로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꼭 근력 운동을 해야 하고요.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하면 이제 무슨 기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헬스장에 있는 초보자를 위한 모든 기구 설명, 그리고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식단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제품 추천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운동은 스미스 머신 스쿼트입니다. 저는 스미스 머신 스쿼트를 헬린이 분들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맨몸 스쿼트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덤벨을 들던가 이제 스미스 머신으로 중량을 추가해 주시는 것이 체지방을 빼는데도 그리고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이 조심해야 할 포인트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발의 위치예요. 많은 분들이 발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한번 스미스 머신 스쿼트 잡고 아래로 앉아 보셨을 때 발의 위치가 여러분들 대퇴골 정중앙에 있는지, 허벅지뼈 정중앙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발이 너무 뒤로 가게 되면은 엉덩이의 자극점을 조금 높일 수는 있지만 허리 쪽에 중량 부하가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발이 너무 앞으로 나가게 되면은 허리 세우기는 좋겠지만 여러분들의 무릎의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딱 대퇴골의 중앙에 앉았을 때 이 바가 오도록 앉아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심해야 될 것이 등 근육에 힘을 주는 건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를 잡는 데에만 집중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스쿼트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를 잡았을 때 뒤로 쪼여내서 등 근육에 계속 날개뼈에 힘이 들어가신 상태를 동작 내내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허리가 지나치게 말리거나 펴지지 않도록,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부상이 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유의하셔서 동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횟수는 15회에서 20회 정도로 진행해 주시고 동작을 하실 수 있을 때 무게를 올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무게 단위는 2.5kg씩 올리면서 연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레그 익스텐션인데요. 레그 익스텐션은 여러분들이 앞벅지에 자극이 많이 간다고 피하실 수 있지만 사실 하체 근육을 전반적으로 발달시키지 않으면 무릎이 아프다던가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그 익스텐션도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실 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앞벅지 두꺼워지는 게 싫어요 하면 무게를 낮추셔서 횟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동작을 하실 때 유의하셔야 할 첫 번째 포인트는 패드의 위치예요. 이렇게 하체 운동할 때에는 이 패드가 여러분들 발목 관절 주변에 오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레그 익스텐션은 발목 바로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등받이의 위치예요. 등받이를 여러분들이 설정하셨을 때 무릎이 의자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도록, 무릎이 딱 의자에 정확히 안착할 수 있도록 등받이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동작하실 때 반동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발로 빵 찬 다음에 내려오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찰 때에도 지그시 빠르게, 내릴 때에도 지그시 천천히, 이 근육 전체적으로 힘이 풀리는 일이 없도록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5회에서 20회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한 칸씩
가능하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레그컬이고요. 레그컬은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운동 기구입니다. 다만 제대로 했을 때요.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종아리가 아프다던가 허리가 아프다는 등의 댓글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이런 분들은 오늘 팁을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포인트, 패드의 위치입니다. 패드가 여러분들 발목 뒷부분, 아킬레스건 있는 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만약에 난 종아리에 너무 자극이 많이 느껴진다 하는 분들은 패드의 위치를 조금 위로 올려보세요. 여러분들 패드의 위치가 멀어질수록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더 많이 갈 수 있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아킬레스건 위가 맞지만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면 패드의 위치를 아킬레스건보다 한 5cm 정도 위에 올려서 진행해 보시면 자극이 조금 덜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발끝인데요. 발끝은 당겨놓은 상태로 동작을 수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숙달되신다면 이 부분을 풀어주시고 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조금 자극이 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마찬가지로 반동인데요. 이 레그컬을 할 때도 익스텐션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그리고 빠르게 올렸다가 천천히 내릴 수 있도록 반동 없이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동작 15회에서 20회, 무게는 여러분들이 15에서 20회를 안정적인 자세로 소화할 수 있다면 한 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여성분도 남성분도 고중량을 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운동 기구죠. 다만 무릎 부상,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발의 위치예요. 내가 자극을 주고 싶은 위치에 따라서 발을 다르게 해보시면 좋은데요. 발을 위쪽에 놓을수록 여러분들 둔근, 발을 아래쪽에 놓을수록 전체적인 앞벅지에 자극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을 위쪽에 올려서 보폭을 조금 넓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꼬리뼈가 뜨는 거예요. 레그 프레스를 할 때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중량이 내려올 때 엉덩이가 하단이 말리면서 이렇게 들리는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항상 손잡이를 꽉 잡고 꼬리뼈를 뒤에 끝까지, 의자 끝까지 붙인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것을 집중해서 연습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호흡인데요. 레그 프레스 할 때에는 웬만하면 동작 중에는 호흡을 참아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무게를 내리기 전에 숨을 마시고 호흡을 참고 복부에 공기를 가득 채워준 상태 유지하셔서 그대로 무게를 내려주시고 다시 밀어내신 다음에 호흡을 뱉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중량이 고중량이기 때문에 동작 과정에서는 호흡을 참는 연습 꼭 놓치지 말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이어트 초보자분들을 위한 식단 팁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식단에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어떤 지점에서 자꾸 무너지고 실패하는지를 점검하셔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식단이 너무 귀찮고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생각보다 식단을 하려면 맛있게 먹으려면 노력이 많이 들고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현미밥, 고구마, 야채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어야 하는데 사실상 소도 아니고 사료처럼 이렇게 먹으면은 당연히 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이 국민상점 제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도시락만 먹어봤어요. 이 도시락만 먹어봤는데 정말 질리지 않았고 맛있었습니다. 진짜. 특히 가격도 저렴하고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 직장에서 도시락을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직장으로 배달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편리하다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좋았던 건 첫 번째로는 탄단지를 5대 3대 2로 알아서 설계를 해놓은 도시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탄단지 비율을 계산하지 않아도 5대 3대 2 딱 맞춰서 먹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닭가슴살 공급원은 다양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평상시 집에서 다양한 단백질 원을 먹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훈제오리, 오리도 먹을 수 있었고 삼치, 생선도 먹을 수 있었고 돼지 안심 이렇게 돼지고기 다양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 점이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또 단백질 함량이 적으면 별도로 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이 최대 25g이어서 풍족하게 충분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등 운동 기구 중에서 랩풀다운입니다. 랩풀다운은 초보자분들도 등 근육에 자극을 느끼기 아주 좋은 운동이고요. 이 등살이 뭔가 부담스러웠던 분, 등을 탄탄하게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작을 할 때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립이에요. 그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요. 랩풀다운 그립 잡을 때에는 보편적으로는 어깨 너비보다 넓게
잡는 그립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좁은 그립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광배근 그리고 이두근에 조금 더 자극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동작부터 숙지하신 후에 그 다음 그립을 바꾸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건데요. 랩풀다운은 광배근을 위에서 아래로 이 위팔뼈가 골반 쪽으로 오게 당기면서 등 근육을 쓰는 운동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꿈치가 뒤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팔꿈치가 뒤로 빠지게 되면 이 위팔뼈가 앞으로 돌아가면서 이 앞쪽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팔을 옆쪽으로 이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가져와 주시면 동작을 알맞게 수행하실 수 있고 부상 없이 운동하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늘 그랬듯이 반동에 유의하셔야 하고요. 하나 포인트를 알려드리자면 여성분들 중에서 키가 작은 분들은 랩풀다운 할 때 이 패드가 뜨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혹은 마른 분들, 그런 분들은 아래에 원판을 깔아서 그 원판을 밟고 그 다음에 패드를 착용을 해보시면 딱 맞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랩풀다운 역시 15에서 20회 할 수 있는 무게로 진행해 주시고 20회를 바른 자세로 수행하고 힘이 남았다 하시면 무게를 한 칸 올려서 다시 15회에서 20회 될 때까지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티드 로우인데요. 시티드 로우는 랩풀다운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을 앞에서 뒤로 당기면서 뒤쪽에 있는 등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운동이에요. 날개뼈 사이 근육을 조금 채워줄 수가 있고요. 시티드 로우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거는 첫 번째, 여러분들 의자 세팅하는 거예요. 의자가 너무 낮게 되면은 위쪽으로 자극이 많이 가면서 후면 어깨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의자를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를 잡고 당겼을 때 어깨가 솟지 않고 그대로 가슴을 열어낼 수 있는 높이로 의자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앞쪽에 있는 패드는 여러분들 가슴과 이 머신 사이의 거리를 설정하는 거니까 내가 이 머신을 당기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충분한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가슴을 열어내는 거예요. 시티드 로우 머신을 할 때 라운드 숄더인 분들 그리고 흉추가 이렇게 굳어있는 분들은 이 상태에서 당기기 때문에 위쪽 승모근에 자극이 많이 올 수 있어서 꼭 가슴 열어내시고 동작 수행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복부에 힘을 줘서 허리가 자꾸 패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몸은 고정한 상태에서 팔만 뒤로 보낼 수 있도록 유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회에서 20회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식단에 많이 실패하는 이유는 질려서죠. 특히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다양한 제품들을 먹거든요. 질리기 때문인데 이런 질림을 해소하려면 소스를 활용한 제품을 드셔보시면 좋아요.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소스를 활용하되 당류가 높지 않은 제품을 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상점에서 나온 소스 같은 경우에는 4종류가 있었는데 마야고수수, 불닭, 와사비 마요, 트러플 크림, 이 4가지 중에서 저는 닭가슴살 제가 그렇게 많이 먹어보는데 먹어본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새롭고 색달랐고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또 여기서 단백질 함량 체크 꼭 해야 되는데 23g이어서 매우 흡족.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소스 닭을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조금 타이트한 식단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소스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 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음 추천템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가슴 운동인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 운동을 빼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가슴 근육도 등 근육만큼 상체 앞쪽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라운드 숄더가 있거나 가슴 근육의 길이가 짧아져 있는 분들은 이 가슴 운동을 오히려 수축하는 거여서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길이가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건 길이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서 원래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운동을 통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슴 운동은 꼭 필요하고요. 운동하실 때 첫 번째로는 전 초보자분들은 체스트 프레스 머신부터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가장 쉽고 자극을 느끼기가 좋고요. 동작을 할 때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자 높이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의자를 위아래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여러분들이 올렸을 때 이 팔이 내 가슴 옆에 위치할 수 있는 위치에 의자를 위치시켜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손목이 바깥으로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앞 정면을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밀어내실 때 항상 가슴이 말리지 않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폈다가 밀어내면서 가슴이 슝 아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밀어낼 때
가슴이 들리고 이 앞쪽이 나오는 느낌이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동작을 제대로 수행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플라이 머신을 한번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사실 플라이 머신은 쉽지 않아요. 초보자분들보다는 중급자분들한테 적합하지만 살짝의 도전 과제가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플라이 머신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늘어나는 느낌을 조금 더 잘 가져가 보실 수가 있고요. 동작을 하실 때에는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의자의 높이가 여러분들이 손잡이를 잡았을 때 이렇게 가슴보다 살짝 어느 정도 살짝 위에 위치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팔꿈치를 굽혀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팔꿈치를 굽히지 않으면 이두근에 지나치게 과부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 살짝 굽혀놓은 상태에서 동작 수행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늘어날 때 가슴 열었다가 모을 때 마찬가지로 가슴을 들은 상태에서 모아줄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가슴을 들어놓은 상태에서 모을 수 있도록 동작을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체스트 프레스랑 플라이 머신 알려드렸는데 마찬가지로 15회에서 20회 할 수 있는 무게, 그리고 가능하시면 한 칸 올려주시면 돼요. 그다음 3번째로는요, 외식이나 회식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사회에서 보통 30대면은 거의 막내에 가깝잖아요. 막내에 가까우니까 어른들이 드시자고 하시면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럼 다음날 난 식단 망했어 이러고 또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날은 최대한 메뉴를 건강하게 먹는 것도 있지만 다음날을 클린하게 가져가는 거, 그리고 회식이 있는 날 이전 끼니는 클린하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을 먹을 때는 그 다음에 다음날에 닭고야 혹은 다코야 를 챙겨 먹고, 이 전 끼니도 닭고야, 다코야 이렇게 이 앞과 뒤의 끼니를 클린하게 하고 다음날 공복 유산소를 꼭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입에 바나닥 3종, 이게 굉장히 좋았고요. 부드럽고 양념도 강하지 않아서 닭가슴살이지만 맛있게 먹을 수 있었고, 여기에 딱 고구마나 단호박이 딱 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은 닭코야, 닭고야인 거예요. 이게 진짜 좋았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고구마나 단호박은 다 국내산이었고 딱 전자레인지에 데피기만 하면은 별도의 조리 없이 먹을 수 있어서 최고 편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를 삶아놓으면 다 버리거든요. 특히 요새 여름이어가지고 한 끼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막 상하고 막 이래요. 닭가슴살 도시락 먹고 막 이러면은. 그럴 때 상할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막 찌느라 30분 배고프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야채도 평상시에 이제 다이어트 하면은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또 막상 손질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팩으로 된 야채 활용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제 또 저도 야채를 사놓으면 다 썩거든요. 그리고 씻어놓으면 막 갈변되잖아요.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게 딱 진공 패키징 되어 있어서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하체 그리고 등, 가슴 운동은 초보자는 이걸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운동기구들을 섞어서, 특히 동작이 큰 것,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것과 관절을 적게 사용하는 것을 함께 구성해서 하루에 4가지 운동을 5세트씩 20세트 해주시면 좋고요. 처음에 너무 체력이 부족하다 하면은 4세트씩 16세트를 하셨다가 올려서 20세트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국민상점 닭고야 도시락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